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23일입니다. 5월달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도 굉장히 많이 급변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전체 시가총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 3조 달러,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점유율, 도미넌스가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거의 고정값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요즘에 이제 말 많죠. 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결론은 이건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화 장치 아니냐, 중앙화 시스템 아니냐, 결론은 달러 기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은 시가총액 42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만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파이코인 CDN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최근에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토콜 랩스에서 우리가 이제 CDN 서비스, 웹 3.0은 반드시 CDN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동영상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3의 CDN, 이제 파일코인이 붙어 있고 도대체 이거는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CDN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알고 가야겠죠.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게임 클라이언트나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컨텐츠를 딜리버리, 배달한다라는 거죠. 이동시킨다, 쉽게 전달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CDN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CDN 업체에다가 저장을 하고 분산을 하겠죠. 왜? 너무 느리니까. 만약에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에서 데이터를 한국으로 가지고 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무슨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냐면 CDN 서비스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CDN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코인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냐? CDN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중앙체제에서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 서버가 여러 개입니다. 서버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어요. 중앙 서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서버에서 전달이 되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CDN인데 웹 3.0에서 웹 3에서 CDN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파일코인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반의 이런 서비스는 독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는 CDN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CDN 서비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파일코인이 움직이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이에요. 이게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에 큰 노드가 있어요. 파일코인 노드가 있고 IPFS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IPFS, 파일코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파일코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노드가 있습니다. 이런 노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콜드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느리고 여기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꺼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코인 노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 IPFS 노드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휘발성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원본은 여기 파일코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쪼개져서 IPFS 노드로 넘어가요. 이때 이 CID라는 게 있어요. CID가 뭐냐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본이 IPFS 노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256KB로 잘게 쪼개져요.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이거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이 되건, 여기에서 검색이 되건, 여기에서 검색이 되건, 이런 방식의 현재 파일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색이거든요. 검색. 근데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검색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왜? 이 파일코인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여기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게 원본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저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 저장이 지금 현재 된 거를 이쪽으로 IPFS 빠른 노드로 쉽게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 이 암호화라고 하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FS 노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굉장히 검색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느리다, 이거를 파일코인 프로토콜 랩스에서도 현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노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쉽게 이 데이터 원본과 그 다음에 이런 속도감이 빠른 IPFS를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뭘 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이 검색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게 이번 연도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IPFS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데이터가 저장된 양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양이 적고, 그리고 이 IPFS의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부분들까지는 이 두 개, 파일코인 노드와 이 IPFS 노드 가지고는 굉장히 아직은 불안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 노드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원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CDN 서비스예요. 왜? 쉽게 누군가가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파일코인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한데, 아직은 이 느린, 뭔가의 호환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 노드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검색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파일코인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되고 있어요. 현재 블록 보상, 한 개의 블록당 21개 파일코인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 저장 공간만 막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 개의 블록당 21개 파일코인이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저장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받는 수수료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1TB당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약 5만원 정도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1TB당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데이터 저장 수수료가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받는 수수료, 여기는 이제 현금이나 카드로 받겠죠. 근데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이걸 딜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일코인으로만 받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저장 보상과 블록 보상은 현재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색 보상은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려고 하는 마지막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저장된 데이터가 누군가한테 전송이 되거나 스트리밍이 됐을 때 나오는 보상입니다. 이거 역시 파일코인으로 보상이 돼요. 근데 이거 아까 얘기를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여기에서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이 원본을 빼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느리고. 그래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여기에서 이제
검색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그럼 스트리밍 되고 다운 받으면 전송이 되어 있죠. 그때마다 파일 코인이 원본 이 여기에 저장된 이 네트워크에 파일 코인이 지급이 되겠죠. 보상이 되겠죠. 그걸 이제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근데 아직 100%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 앞으로의 계획일 뿐이다. 그런데 그 로드맵은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업체는 약 1,400군데 업체가 있어요. 이게 많냐? 아니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좀 자동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쉽게 검색이나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1,400군데가 아니고 한 10,000군데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파일코인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은 이 CDN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이 돼야 하고, CDN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데이터에서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에다가만 ICDC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의 망을 깔고 있습니다. 전국의 망을 깔아서 이걸 한 군데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쉽게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전송하는 CDN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미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DN 서비스 그리고 파일코인 노드와 IPFS 노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디파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요. 100개 맡기면 1년, 저희는 무조건 1년입니다. 12개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1년 기준으로 30% 이제 나가고요. 500개, 1년 기준으로 100개 파일 코인은 30%, 500개 이상은 35%, 1000개는 40%, 그다음 5000개는 45%, 10,000개 맡기시면 50%, 10,000개 맡기시는 분들은 한 1억 정도 되겠죠. 10,000개 맡기시는 분들은 1년 이자가 5,000개, 그리고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